네, 일단 지진 여파로 원전 안전이 연일 도마 위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원전 사고, 도민 시민들은 불안에 떨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지역 정치인들, 행정가들에게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또 합리적인 의문을 제기할 수는 없는 건지, 과연 우리의 안전은 어떻게 지킬 수 있는 건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다음 감시 리스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난 19일 2016년 국정감사가 마무리됐습니다. 이번 국정감사는 16년 만에 여소야대 상황에서 이루어진 첫 국감이라는 점에서 국민들의 기대가 컸습니다. 그러나 민생 국감, 정책 국감은 온데간데 없고 출발부터 시작된 여야의 갈등과 파행 속에 무엇 하나 속 시원하게 밝혀진 것 없이 막을 내렸습니다. 정부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도 없었고 정책적 대안 제시도 부족했던, 그래서 알맹이 빠진 맹탕 국감이라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번 국감에서 경남 지역 국회의원들이 어떤 문제들을 제기했는지, 또 우리 지역 현안에 대해서는 어떤 얘기들이 나왔는지 얘기 나눠보고 또 평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두 번째 감시 리스트는 20대 국회 첫 국정감사 평가 경남편입니다. 사실 매년 국감이 끝날 때마다 사상 최악의 국감이다라는 말은 늘 나왔었는데요. 이번에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15대 국회 때부터 국감 감사를 해온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이 이번 국감에 F라는 최하위 점수를 줬습니다. 작년 2015년 국감 때도 최악의 국감이라면서 준 점수가 D였는데요. 이번 국감감사를 시작한 이후에 최악의 점수인 F가 나온 겁니다. 총평부터 듣고요. 얘기를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번 국감 어떻게 보셨나요? 20대 국회에서 큰일 하나 했네요. F학점 받는다고. 예. 사실 우리 그 국정감사를 지켜보면서 우리 국민들은 좀 변하고 있는데 국회는 오히려 뒤로 가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고요. 제가 한 줄 평을 한번 해본다면 네. 혹시나로 시작해서 역시나로 끝난 국회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더불어서 여러 가지 지금 이슈가 많지 않습니까? 뭐 조선 산업 위기, 그다음 원전 문제, 지진으로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원전 문제, 전기 문제부터 해서 여러 가지 그 생활 이슈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도 다 묻히고 오로지 뭐 고성과 비아냥거림이 많이 망라되는 그런 질적으로도 되게 후진적인 그런 국정감사였다 생각이 듭니다. 네. 역대 최악, 사상 최악은 다 공감하는 걸 건데요. 한 줄 평으로 얘기하자면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최순실에 의한 이 국정감사였고요. 왜냐하면 최순실이라는 이 인물을 숨기기 위해서 여당이 국정감사 보이콧을 하셨고요. 그다음 여당 대표는 단식 투쟁을 불사하셨습니다. 성공했고요. 나름대로 이 숨기기 위한 것들을 성공하신 것 같고. 저는 이번 국감이 한편의, 그러니까 짧게 얘기하면 이번 국감은 한편의 드라마다. 막장 드라마. 그러니까 보통 드라마를 볼 때 막장 드라마 시청률이 꽤 높아요. 근데 네. 저는 간혹 가다가 보면서 저희 부모님이 이렇게 드라마를 좀 어머니가 많이 보시거든요. 그래서 근데 욕을 하면서도 계속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국감은 이런 막장 드라마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여기 계신 두 의원인 게 정말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새누리당이고 더불어민주당이기 때문에 이번 국감을 통해서 서로의 당을 한번 평가를 해본다면 어떻게 될지 저는 정말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김주수 의원님 예. 제가 지금 또 반론하시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단은 이번 국감은 질적 양적으로 모두 반쪽짜리였다고 말씀을 제가 서두에 드렸는데요. 특히 양적으로 반쪽짜리 국감이 된 그 책임이 저는 정확하게 새누리당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명분이 없는 당대표의 그 단식 투쟁, 그리고 국정감사를 어떻게 당론으로 거부하라고 얘기합니까? 그 말도 안 되는 그런 당론으로 양적인 측면에서 국감을 파행으로 몰고 갔고요. 더해서 뭐 이당저당 할 것 없이 막말을 하는 의원들은 되게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에 가장 크게 장식됐던 막말 퍼레이드의 대표적 주자들이 전부 새누리당 의원들이셨죠. 우리 한성교 의원님, 내가 그렇게 좋아? 거의 뭐 상임위 국감장에서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지, 그것도 반말로. 예. 그리고 우리 이은재 의원님, 우리 조희연 교육감님께 그 MS 오피스를 왜 MS에서 구매했냐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질문 이후에 거짓말하지 마라, 사퇴라고 막 소리 지르는 의원으로 이번에 꼽히시기도 하셨는데,
정말 20대 첫 국감이었고 그리고 박근혜 정부의 거의 실질적인 마지막 국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파행을 일으키게 한 책임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김주수 의원님이 예측했듯이 반론 좀 제기하고 네. 하겠습니다. 사실은 왜 단식 농성했습니까? 한 나라의 장관을 의혹만으로 해임 건의를 한다는 것 자체는 난센스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때까지 약 80여 차례 이 해임 건의가 있었는데 한 6건에 대한 해임 통과가 있었어요. 그중에서 모든 정책 실패 책임에 따른 해임 건의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김재수 장관은 좀 특별했죠. 9월 5일 날 취임한 장관을 9월 24일 날 해임하는 말도 안 되는 그런 넌센스 때문에 일어났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는 누구를 지칭하기보다는 새누리당 소속 의원 어느 당 하나 정말 잘했다는 당이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결론적으로 말해서 새누리당이나 더불어민주당이나 또 캐스팅 보드 역할을 하라는 국민의당이나 모두 우리 국민들의 눈높이에는 맞지 않았다. 인사 얘기를 좀 하셨는데요.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인사가 만사입니다. 심지어 동네 개조직에서도 그 우리 대장 잘 뽑아야 돼요. 그래야 개가 원활하게 돌아가거든요. 그만큼 인사가 만사인데 지금 박근혜 정부 때 계속 되어온 장관 인사에 있어서 많은 국민들이 지금 사실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그런 잘못된 인사, 지속적인 잘못된 인사에 대한 국회, 국민을 대표로 가 있는 국회의 경고가 바로 이번 김재수 장관 해임 건의안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간에 의회 의결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빌미로 국정감사를 보이콧하는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을 한 것은 잘못되었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네. 참 파행 국면 일주일 만에 가까스로 정상화는 됐었습니다. 하지만 각종 의혹과 정쟁만 난무했던 국감이었는데요. 여론의 문매를 피해갈 수는 없었습니다. 2016년 국감, 기억나는 장면 하나씩을 뽑아볼까요? 어떤 게 제일 기억에 남으세요? 저는 우리 경남 출신은 아닙니다만은 기억에 참 남는다면 더불어민주당에 이기구 의원이 네. 있습니다. 충남 당진 출신이죠, 이분이.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우리 최동규 특허청장의 아들 취업 청탁 의혹을 주장했죠. 네, 네. 예, 그래가지고 5시간 만에 이를 번복하는 사과 내용을 했는데, 동명이인으로 밝혀져서 그렇죠. 동명이인으로 밝혀져서 5시간 만에 사과를 어떤 했죠. 거죠? 예, 예. 예. 국회의원들이 얼마나 대충 감사를 하는가, 이런 모습들을 아마 느낄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네. 이기동 한국학중앙연구원장님, 화장실이 급하다는 이유로 허가 없이 회의장 빠져나갔죠. 그리고 화장실 가서 비서에게 내가 안 하고 말지 새파랗게 젊은 것들에게 이런 수모를 당하고 말이야. 막 이러신 게 우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듣게 됐죠. 그래서 뭐 질책을 받고 또 와서 사과하고 이게 무슨 해프닝입니까? 예. 거기다가 우리 그 아드님 있으시죠? 우병우. 예, 우병우 아드님. 그 코너링이 좋았다고요? 운전병 발탁된 이유가 코너링이 좋았고 요철이 굉장히 스무스하게 잘 넘어갔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래서 야당에서는 야 이제 의경 지원자들은 밤새 운전하려면 코너링 연습해야 된다 이런 우스갯소리. 그러니까 정말로 한마디로 더맨더머 코미디를 보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예. 다 비슷하네요. 그다음에 이제 뭐 하나 빠진 거 정운청 의원이 있는데요. 청년 10만 명 동남아시아나 캄보디아에 보냈으면 좋겠다. 한국에서 100만 원 벌면 거기서는 1000만 원 정도의 역할을 할 수 있는데라고 얘기를 하셨죠. 그러니까 이런 데는 청년 대표로서 저희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멘붕입니다. 한국의 청년들이 열심히 살고 있거든요. 근데 캄보디아가 그럴 수 있죠. 물가 차이라서 가치 차이라서 그럴 수 있는데 이 국감 자리에서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그 정책적으로 얘기하셔야 되죠. 이거 10만 명을 보낸다고 얘기하면 됩니까 이게? 이런 해프닝들을 들어보니까 국회의원이나 피감기관이나 국정감사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어떤 시각을 갖고 있는지 엿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참 많이 안타까운데요. 지금부터는요, 도내 여야 국회의원들이 이번 국정감사에서 지역 현안을 얼마나 살폈는지 차근차근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런 총평이 많더라고요. 존재감이 없었다? 이런 의견들이 많더라고요. 이번 국감에서 이제 도내 여야 16명의 의원들은 각 상임위 현안에 대해서 다양한 이제 질의를 했지만 보면 이제 좀 중진들이 좀 이렇게 두각이 없었어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좀 침체되거나 좀 무기력한 모습을 보인 것으로 좀 그런 평가가 나오고요. 이제 일부 초선 의원들은 좀 경험 부족을 좀 볼 수 있었고요.
그나마 이제 두드러진 의원들을 좀 살펴보자면 이제 이거는 이제 상임위에 따른 어떤 그런 성격이랄까 그런 좀 현안이 많은 상임위에서 좀 두드러진 그런 모습인데요. 국토교통위가 되게 좀 다뤄야 될 현안이 맞죠. 그 국토교통위 소속 뭐 박한수 의원이라든가 산업통상자원위 소속의 윤한홍 의원, 또 김경수 의원 이런 분들은 이제 각각 토지주택공사 현안과 또 전기요금 누진제, 그다음에 이제 전통시장, 송전선로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좀 그나마 주목을 좀 받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 국감에서 경남이 잘 보이지 않았다는 얘기인데 이유가 뭘까요? 사실 우리 지역만 하더라도 조선해양산업위기 문제, 그다음에 지진 문제, 낙동강 녹조 문제, 크고 작은 해난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다뤄지지 않았는데 사실 우리 국회의원들 보고 뭐 우리 지역만 챙겨달라 이렇게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국감을 통해서 어느 정도 또 전달되고 진단하고 개선할 기회도 활용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기회가 될 수도 있죠. 예. 그래서 우리 의원들이 좀 더 이런 기회를 활용을 아주 잘했으면 좀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많이 남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네. 국정감사가 파행을 겪으면서 언론 자체가 그 정책적 이슈보다는 그 정치적 이슈, 뭐 예를 들면 우리 아까 얘기하셨던 최순실, 뭐 K스포츠, 미르재단, 그 우병우 수석, 뭐 이정현 대표는 단식을 왜 했노? 왜 중단의 이유는 뭐고? 왜 뭐 이런 여러 가지 이런 정치적 이슈보다는 정치적 이슈로 정책적 이슈를 덮은 이런 국감이었기 때문에 열심히 한 국회의원들도 잘 안 보였어요, 사실은. 그런 문제가 좀 있었을 거라고 보이고요. 아까 우리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중진 의원들이 더 노련하게 잘 해주실 거라고 기대가 있었는데 잘 안 보이셨죠. 더 안 보이셨죠. 초선 의원들보다. 그 이유는 이제 아무래도 의정활동보다는 지역활동이 재선에, 다선에 도움이 된다는 이런 경험적인 아마 경험을 갖고 계실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국정감사보다는 사실 지역활동에 더 많이 주력하신 게 아닌가 이런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 저희가 지역 국회의원들의 국감 활동에 대해서 평가를 보겠다고 얘기를 나누고 있으니까요. 그래도 도내 의원들의 국감 성적이 어땠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도내 여야 국회의원을 통틀어서요. 그래도 이번 국감에서 가장 활약이 두드러진 의원은 이분이라고 생각한다. 얘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저는 더불어민주당의 김경수 의원이 가장 잘했다고 좀 생각을 하고, 왜냐하면 산업통상자원인데 국감 자료 발표할 때 50건이 넘는 걸 발표를 좀 하셨고요. 그다음에 한국전력이 송변전선 피해 지역의 지원 특수사업 보상액 규모를 이제 조사했을 때 경남이 1위다라는 것도 밝혀주셨고, 그다음 외국인 투자 유치가 지금 서울에 비교해서 서울에 집중되어 있는데 경남이 좀 수치가 조금 떨어지는 것 같다. 그 2014년에는 1.9%였는데 2016년에 0.8% 감소했다. 이래 어떻게 하냐 경남을 다시 언급을 좀 해주셨죠. 이런 것들을 보니까 김경수 의원의 기본 기조가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남에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 피감기관이나 해당 관련 부처에다가 의견을 경남에서 요구하는 거죠. 경남이 어떻노라고. 이 상황을 잘 하기 때문에 경남을 잘 아울 수 있는 그런 정책 질의를 잘 하시지 않았나라고 저는 평가를 좀 하고 싶습니다. 네. 저도 우리 강기대 총장님 말씀대로 우리 김경수 의원이 야당에서 김경수 의원이 상당히 잘 하셨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초선인데도 불구하고 네. 우리 산업단지 불법 매매 대책 이게 부실하게 대처한 내용이죠. 이런 부분을 볼 때는 우리 경남과 좀 어울리고 또 김경수의 초선 의원으로서 좀 열심히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여당 의원들은 저희 뭐 지역구 국회의원입니다만은 사실 그 눈에 보이지는 않았지만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 좀 열심히 한 부분이 농진청의 농기계 보급 사업 계획 부진에 대한 질책, 그 다음에 어떤 분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이군현 국회의원 예. 말씀하는 겁니다. 네. 사실 이 우리 경상남도는 농업을 좀 많이 생산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농진청의 농기계 보급 사업, 그 다음에 올해 가행 생산된 쌀 부분에 대해서 연내 시장 격리 주문을 이제 하셨죠. 그런 부분을 볼 때 우리 이군현 국회의원과 야당의 김경수 의원이 좀 열심히 하지 않았나 이런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저도 경남 국회의원 중에서는 김경수 의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예, 경실련 2016년 국정감사 우수 의원으로 이번 선정이 되셨죠. 우리 이제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하는 한수원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보통 한수원 얘기하는 이 원자력 발전소 건설하는 공기업이요.
신고리 오류코기 건설 승인 받았죠. 그런데 이때 엉터리 지진 안전도와 관련해서 엉터리 허위 보고서를 내서 마치 실제보다 지진 위험이 적은 것처럼 작성해서 승인 허가를 받았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그래서 국감하는 그 기간 동안에 그 한수 원장으로부터 한수원의 오류코기 건설 재검토하겠다라는 답변까지 얻어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국감에서 뭐 질책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성과까지 만들어낸 가장 모범 케이스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좀 먼저 말할 걸 그랬어요. 김경수 의원이신가요? 김경수 의원은 감시자들에서 주는 최고 그러네요. 모범위원상을 줘야 되지 않을까 만장이시네요. 싶은데요. 예. 좀 높이 평가를 주고 싶은 부분이 얘기하셨지만 신고리 원자력발전소의 그 건설 승인 보고서 조작 의혹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끈질기게 좀 파헤친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뭐 정책 자료집이라든가 뭐 보도 자료도 67건이나 냈죠. 이런 부분은 이제 열심히 하셨다는 방증이죠. 무엇보다 이제 뭐 자료 조사도 구체적으로 하고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서 노력하셨던 거. 그러니까 부지런하셨구나. 이런 부분에 저는 높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네. 또 그렇다면 반대로 물론 국회의원분들께서 국감장에서 고군분투하셨겠지만 이런 부분이 참 아쉬웠다 하는 의원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얘기를 들어볼까요? 아쉬웠다고 얘기하면서 너무 당 얘기할 수가 없어서 저는 우리 당 의원을 제가 뽑아야 될 것 같아서 좀 경남 야권의 유일한 재선 의원이시죠. 우리 민홍철 의원님. 사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재선이기 때문에 경남에서 거는 기대가 훨씬 크죠. 그래서 뭐 열심히 하셨지만 기대에 좀 부응하지 못했다는 이런 측면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민홍철 의원님은 국토회장이세요. 그래서 국토위인데 이제 평은 이렇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컨텐츠는 굉장히 좋았다. 그런데 이것을 그 피감 기관별로 묶어가지고 이렇게 자료집을 만들어서 이렇게 배부를 하셨어요. 그러면 뭐 그 국회의원이 299명인데 자료집을 내시는 걸 누가 봅니까? 예, 좀 이런 그 재선 의원답지 않게 이런 언론 홍보라든지 정책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조금 좀 너무 아마추어 티켓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태도 때문에 굉장히 주목도가 떨어졌죠. 우리 김지수 의원님하고 좀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만은 우리 민홍철 의원이 상당히 기대를 좀 많이 했었어요. 저도 재선 의원으로서 아니 새누리당 했는데 의원님 얘기하십시오. 새누리당 의원들 말씀하겠습니다. 예, 네, 네. 사실 지금 우리 김해 경전철 문제가 민홍철 의원과 김경수 의원의 목입니다. 네. 사실은. 그런데 또 우리 민홍철 의원이 어디 소속이냐면 국토교통위 소속입니다. 해당 부처 소속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뭐 역시 경전철 MRG 문제로 열심히 동분서주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이지만 뭐 직접적인 뭐 재정 건전성을 뭐 해치는 이런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좋은 국정감사 때 좋은 카드를 사용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카드를 사용하지 못했다. 솔직히 짚어주지 못했다.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 민홍철 의원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국감에서 활약한 의원들과 또 좀 아쉬웠던 부분에 대해서 짚어봤는데요. 이번에 국감 내용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이 제기한 문제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만 이거는 꼭 한 번 더 짚고 가야겠다 하는 현안들이 있을까요?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 김경수 의원님 한수원 국감 때 신고리 오류코기 건설 재검토하겠다라는 답변을 얻어내셨죠. 이것은 굉장히 부의경 지역에 가장 관심 있는 이슈인데 성과를 낸 이슈다라고 긍정적으로 보이고요. 좀 아쉬웠던 걸로 보면요. 우리 박한수 의원님 엄청 떠들썩했죠. 며칠 전에요. 국토부가 마치 지리산댐을 실수댐으로 건설하는데 동의했다라고 보도자료를 내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게 내용을 알고 보니까 그날 국토부 장관이 박한수 의원님 질문에 약간 사실관계가 좀 왜곡되게 답변을 하시긴 하셨어요. 그렇지만 이어서 30분 있다가 민주당 민주당 황희 의원님 질문하셨을 때의 맞습니다. 정확하게 번복하셨어요. 확인 질문을 딱 하니까 식수댐으로 활용하겠다는 뜻이 아니고 홍수 조절령 댐으로 그러니까 원래대로 추진할 거다라고 밝히셨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박한수 의원님 그 다음 날 마치 국토부가 지리산댐을 식수댐으로 건설하는데 동의했다는 식으로 보도자료를 내셨죠. 이게 지금 경남에 굉장히 뜨거운 이슈인데 사실 확인 관계를 정확하게 하지 않고 보도자료를 내심으로써 굉장히 경남 도민을 혼란스럽게 했다. 그리고 하나 해프닝으로 끝났다라는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 저는 의미 있는 사안을 하나 말씀드릴까 합니다. 네. 우리 진해 김성찬 의원 있죠.
우리 태풍 차바로 인해서 어업인들에게 많은 피해를 입었던 그런 차바 때문에 수산 정책 보험 가입률이 낮아서 우리 대부분 보상을 받지 못했죠, 어업인들이. 그래서 질책을 했죠. 수산 정책 보험 상품 개발을 요구하는 이런 어떤 내용은 좀 의미가 있었다 하는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또 이 국감에서 논의된 사안들 중에 가장 지역민들이 관심을 갖는 이슈는 아마 조선업이었을 겁니다. 국가와 지역이 함께 나서서 해결해야 되는 문제인 만큼 이번 국감에 기대를 걸었던 것도 사실인데요. 어떤 얘기들이 나왔었죠? 조선업에 대한 그 국감에서 다뤄진 내용은 성과가 없었다고 봐야죠. 아, 네. 예. 그 조선업 구조조정 방안은 정부가 당초 8월 말까지 그 계획을 내놓겠다고 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계속 미뤄지고 있는 상황인데 당연히 국감에서도 이제 여야를 막론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질타가 이어졌는데요. 하지만 각 부처마다 속 시원한 대답은 없었고요. 조선업 구조조정에 대한 그 정부의 청사진이 계속 나오지 않고 있는 것인데, 그러니까 이처럼 조선업 전체의 그 구조조정 방향을 두고 뭐 주무부처는 물론 뭐 이 금융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 뭐 채권단 간에도 의견이 달라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말을 쏟고 있으니까 어느 부처에서도 조선업 구조조정에 대한 책임은 없고 서로 이렇게 얘기만 난무한 상황인데요. 어디로 가는 구조조정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그다음 조선이 가장 중요한 것은 고용 지원을 어떻게 해줄 거냐에 대한 건데 그 골자가 고용 유지 지원금이거든요. 이게 뭐냐면 사용자 업체가 휴업 급여를 먼저 이렇게 상대방이 지출을 하고 차후에 정부가 1일 6만 원 한도 내에서 75%를 지원해주기 위한 제도거든요. 근데 사용자인 이 하청업체가 매달 이 공사 대금을 받잖아요. 매일 받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25%를 먼저 주고 난 다음에 어떻게 75%를 받습니까? 이렇게 실제로 신청해 준 사람도 없거든요. 이런 실질적인 제도가 하나도 되지 않으니까 이건 뭐 고용 지원 정책도 없고 말로만 무실 관리, 뭐 구조조정 해야 된다. 말로는 뭐 1000만 번, 100만 번 떠들 수 있습니다. 대책이 하나도 없는데요. 뭐. 네, 그런 거 정말 이거 암흑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네. 또 이 최근 지진, 태풍, 유례없는 자연재해로 도민들이 참 많이 불안해합니다. 이번 국감에서 그래서 안전 관련 현안들이 꽤 많이 부각이 됐어요. 식수 정책, 그 지리산 땡건설 관련해서 아까 그 김수 의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박한수 의원님이 저기 국토교통부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이끌어낼 뻔했고요. 예. 오락가락 답변으로 좀 논란이 됐었죠. 근데 환경노동의 그 서영수 의원은 녹조가 4대강 사업 때문이라고 지적하기도 했고요. 법사위의 노회찬 의원은 그 낙동강 수질 악화의 근본 원인을 4대강 보 설치라고 비판을 했는데요. 산업통상자원의 김경수 의원은 또 신고리 5, 6호기 그 건설 승인 근거로 사용된 한수원의 그 최대 지진 보고서를 엉터리라고 또 지적을 했고요. 건설 승인 정당성을 훼손된 만큼 그 원전 건설을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건설 승인 보고서 조작 의혹을 파헤친 부분은 좀 높이 또 평가받을 수 있겠죠. 저희가 오늘 2016년도 국감에 대해서 쭉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무용지물론까지 나오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점이 앞으로 개선되면 좋을지, 또 지역 국회의원들이 앞으로 국감에 임할 때 어떻게 임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당부 말씀도 있으실 것 같은데 마무리 말씀을 들어볼까요? 사실 국정감사는 이제 끝났습니다. 끝났고 진정한 국민들을 위한 민생감사 이런 건 되지 않았어요. 되지 않았지만 남아있는 예산심의, 네. 법률안 심의 등은 우리 국민들의 입장에서 좀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국회는 입법기관이죠. 그리고 국회의원은 그 행정부의 파트너로서 예산 심의 기능 그리고 국정감사의 기능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의정활동이라고 이야기하고요. 또 지역에서 우리 지역 시민들을 만나고 그리고 행사에 참여하는 것들 뭐 이런 것들 우리가 지역활동이라고 얘기하는데 제발 좀 이 의정활동과 지역활동에 좀 균형감을 가졌으면 좋겠다. 우리 프로그램 이름이 감시자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정감사를 보시면 알겠지만 국회의원들이 진정한 감시자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 입법기관이기도 하지만 행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것이 국회의원의 본분인데요. 제발 좀 서로 정쟁으로, 특히 정쟁으로 서로 좀 싸우지들 마시고 본분을 좀 잘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것은 서민에 대한 어떤 가계 부채라든지 이제 향후에는요. 그다음에 안전에 대한 재대책, 그다음에 거제 통령이 심하지 않습니까? 산업에 대한 구조조정, 그다음에 이역에 대한 실업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아까 말했습니다. 서민 대책하고 안전 피해 대책, 그다음에 지원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이것을 할 때 경남을 꼭 언급을 한 번쯤은 해줬으면 좋겠고 경남에 대한 현황을 좀 파악을 자세히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자료 증거 제시나 근거를 명확하게 해주셔야 우리 도민들이 다 명확하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을 좀 집중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국정감사는 국회가 국정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고유 권한이자 또 국회의원 의정 활동의 꽃이라고 불립니다. 또 지역 현안을 풀 수 있는 계기가 되는 자리이기도 한데요. 그런데 이제 이런 소중한 시간이 여야 정쟁에 묻혀서 의미 없이 흐른 것 같아서 아쉽습니다. 이번 국감을 바라보는 지역민의 시선이 곱지만은 않은 이유겠죠. 20대 국회 첫 국감, 한마디로 유감입니다. 대표 감시자 네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애정 어린 감시 고맙습니다. 최근 거창에서 군수와 함께하는 청소년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보인 거창 군수의 태도가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일방통행적인 태도를 보였으면 물론이고 일정을 이유로 조기 퇴장까지 했기 때문인데요. 수개월 전부터 이 토론회를 준비한 학생들은 실망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또 토론회에 참석한 한 학생은 우리에게 투표권이 있었으면 이렇게까지 했겠느냐며 분해하기도 했습니다. 군수 없는 군수와의 대화 시간, 정치인의 자질 여부를 떠나서 어른의 진정한 의미를 생각해 보게 합니다. 감시자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350만 도민 모두가 감시자들이 될 때까지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